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7세 아이이고 작년 말부터 구몬연산 진행하다가 개념학습 없이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고 숫자가 점점 커진 이 아이가 헷갈려하는 게 보여서 구모는 그만두었고 소마셈 구매에서 7세 부분 하고 있습니다. 10에 대한 가르기 모으기 부분 하고 있네요. 전반적인 이해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소마셈으로 개념을 잡으면서 연산 문제풀이를 병행해서 하면 될지 아니면 조금 낮은 단계부터 기초 개념을 잡아야 될지 고민이어서 문의드립니다. 원리셈 같이 진행하면 좋을지도 계속 고민이 되어 메시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되게 다양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소마셈, 원리셈을 다 풀리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소마셈, 원리셈을 많이 이제 다 풀리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근데 저는 이제 소마셈이나 원리셈 하나만 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이거는 책을 쓰면서 평균적인 수준에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라고 문제수도 저도 보거든요. 전체적인 문제수 이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어머님들은 원리셈, 소마셈은 문제수가 많이 적다고 이제 생각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번 푸는 문제수가 좀 적긴 해요. 근데 전체적인 문제수는 비교해 보면 그렇게 적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때문에 소마셈보다 원리셈을 만들 때 문제를 더 보강을 했죠. 소마셈보다는 원리셈이 문제를 더 많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원리셈은 제가 소마 연구소장 이후에 만든 책이기도 하니까 원리셈을 더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연습할 수 있는 책으로 기탄 수학이 숫자만 반복하게 해서 개인적인 부분으로는 좋아하진 않지만 원리셈 같은 책을 하면서 약한 부분이 있다면 딱 주제를 연습할 수 있는 책으로 사용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너무 단순 반복이라서 아이들에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책이라서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연습하는 책으로는 엄마가 숫자 적어주고 연습하게 시키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4학년 아이예요. 잘하진 못해도 7살 때부터 연산 사고력 교과를 매일매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쭉 적어주시고 보통 최상위 S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따풀을 기다리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 따풀이 또 너무 어려운 심화서일까봐 걱정이 되어 수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또 다른 질문도 있으신데 일단 그 심화서에 대한 고민 때문에 따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따풀을 먼저 체험하시고 의견 달라고 했던 이제 말하자면 체험단인 객원연구원 분들이 있으셨어요. 되게 기분 좋게도 이분들이 써주신 내용들 중에 제가 아주 기분 좋게 봤던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런 평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 책하고 인스타에 올려주시는 후기들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극찬이었다고 생각돼요. 다른 심화서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아이가 어렵거나 막히거나 하면 너무너무 하기 싫어하고 말하자면 징징대고 엄마를 찾고 엉덩이 들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따풀을 하면서는 내용은 심화서인데 아이가 그 생각을 따라가서 익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연습하고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스스로 할 수 있나 지켜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지켜보기만 하셨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아이가 투덜투덜 안 하고 그 책을 해내서 너무 좋았다고 그 평이 저는 제일 인상 깊었어요. 물론 이제 좋은 평들 너무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극찬하신 게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그 최상위나 또는 최상위 S에 있는 문제들 다 있어요. 최상위에 있는 문제 중에 어떤 부분만 좀 빠지냐 하면 너무 따지는 게 많아서 이건 경시 문제 중에 진짜 변별을 위한 문제지 이 문제로 개념적으로 배울 게 많진 않아 라고 판단하는 것
부분만 제외하고 만약에 따진다고 그리고 이제 따풀에도 따지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긴 있고요. 예, 그래서 좀 심하라고 해도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다음에 이제 QR코드를 통해서 강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주제는 풀어보면 어려울 거잖아요. 그럼 엄마가 넘어가기 아쉽죠. 사실 이 부분이 제가 따풀을 기획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최상위 수학 같은 책은 제일 뒤에 어려운 문제 몇 문제가 유사하게 연습할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어려우면 가정학습이면 정말 뭐 답을 보고 엄마가 설명해주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 학원이라 해도 선생님이 정말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 유사한 문제를 적어놓고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하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 문제만 그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다음 문제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면 그 문제는 학습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문제집이 이거는 심하니까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보자 평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풀에는 뭐도 있냐 하면 개건 연구원 분들한테도 다 오픈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한 페이지를 공부를 하면 위에 QR코드가 있어요. 그럼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면 사실은 동영상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강의 동영상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연습을 더 할 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해서 연습할 건지 추가 연습 문제와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내용은 저의 동영상 강의가 함께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는 모든 주제에 있진 않아요. 지금 7세부터 4학년까지 책들에서는 지금 480여 개, 480 몇 개의 동영상을 제가 촬영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교정이 얼마 전부터 이제 끝나기 시작해서 지금부터 한 달간 책 나오는 시기 동안 동영상 480개를 찍어서 올릴 건데, 동영상이 없는 곳에는 연습 문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쉽게 풀었으면 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주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더 풀려보고 싶은데 라고 하신다면 파일을 다운받아서 집에 있는 프린터로 프린트해서, 아니면은 요즘엔 패드 정도는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패드에 다운받아 놓고 연습장 하나 옆에 펼쳐서 거기에 다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책 기획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주제에 따라서는 더 연습할 문제까지도 담아놨으니까 심화서 중에로는 공부하기 아주 수월하지 않을까. 그 아이들 가르치면서 느꼈던 어떤 심화서의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 제가 느꼈던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주제는 나올 수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공부하기 수월하게 뭔가를 배울 수 있게 해놨으니까, 제일 큰 문제는 엄마가 가르쳐주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심화서가 잘 가르쳐주기 힘들다 이런 거잖아요. 학원 선생님이 하셔도 아주 편하게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넘어가서 작은 아이들도 있는데, 2학년인 셋째, 문장제 문제가 약하다고 생각해서 1학년 2학기의 문해길과 현행교과 연산 풀리고 있습니다. 문해길은 심화서가 아닌 거겠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 방송에서는 거듭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문해길은 심화서입니다. 문해길 심화서예요. 예전에 경시책이었어요. 문해길이 경시인데, 경시를 입상하기 위한 책 이런 부분보다는 경시를 시작하는 아이들, 경시에 입문하는 아이들, 경시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책,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문해길을 보면 교과에 나오지 않는 문제들도 덜어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경시에 나오는 문제들 유형이 거의 거기 나오기 때문에 있어요. 하지만 1, 2학년은 교과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교과를 벗어나는 문제들이 나와 있어도 어머님들은 그걸 보고 잘 판단은 못 하세요. 하지만 있어요.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해길이 좀 단점이 있는 책이에요. 전 문해길로 이제 아이들 가르쳐 봤거든요. 강의도 해봤고.
문해길 단점이 좀 있어요. 단점이 뭐가 있냐면 어떤 한 문제를 가르치면,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한 문제를 풀면 이 문제가 어떻게 풀고 이 문제의 핵심은 뭐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핵심을 알려줬을 때 아이가, 또는 아이가 하다가 어려워서 이제 알려줬을 때 비슷한 문제로 연습을 하면서 이제 자기 것이 돼야 되는데, 그 주위 문제가 사실 비슷한 문제가 없어요. 그림 그려 해결하기다 했을 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그림 그려 해결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림 그려 해결하기로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뭐랄까요, 공부하기 좀 어려워요.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얘는 더 실전서 같은 책인 거예요. 실전서입니다. 그래서 따풀은 실전서로 경시 수준에 준하는, 경시서는 아니지만 경시 수준에 준하는 책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그 뒤에 현행 문해길이나 심화서를 풀리면 애가 너무 좌절하고 수학을 싫어할까봐 미리 걱정이 되어 한 학기 뒤를 풀린 건데 좀 많이 틀리더라도 현행 심화서를 풀리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그래서 심화서는 교과를 완전 학습을 하고 푸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여기 물어보신 것처럼 현행 심화서 하실 필요 없고요. 현행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2학년 1학기다 지금. 그러면 2학년 1학기 학습이 완료가 되면, 기본 학습이 완료가 되면 선택할 수 있는,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심화서로 생각하시는 게 좋죠. 예, 완전 학습이 된 다음에.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만 쭉 나열되어 있는 책처럼 생각하시고 선택해야 돼요. 문제만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예, 이런 거. 보통 문제집들이 문제만 나열되어 있죠. 예, 보통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따풀 같은 책들은 문제만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핵심적인 생각들을 배우도록 알 수 있는 구성에 되게 많이 신경을 써서 기획을 한 책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문해길은 지나고 나서 하면 되고, 오히려 따풀 같은 책은 저는 저희 이제 회사에서 따풀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획자로서 말씀드리면, 아이가 잘해요. 아이가 잘하면 개념서 할 때 같이 한다. 네, 개념서 할 때 같이 한다. 왜? 뒤에 심화서를 따로 할 수 있잖아요. 시중에 다른 심화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따풀은 실전 같은 심화서는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개념서 하면서 친절한 심화서, 심화하는데 계단을 놓아줘야 하는 심화서, 요렇게 같이 한다. 그 다음 단계로 문제만 진짜 나와 있는 심화서를 한다. 이렇게 구성하시는 게 저는 제일 첫 번째가 아닐까 싶고, 만약에 아이가 아주 잘하진 않아요. 그러면 따풀이 심화서가 되면 돼요. 어차피 그 심화서, 다른 심화서에 나오는 주제들,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한 학기당 40개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심화 부분에서만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심화서로 생각하고 기본서 다음에 심화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고학년인 첫째, 둘째를 더 신경 쓰다 보니까 넷째가 뒷전인데, 넷째는 어플이나 태블릿으로 앱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로 활용하는 수업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저는 뭐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나쁜 게 아닌데 다만 좀 누구나 부모라면 그렇겠지만 약간은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을 장시간 사용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중학생 정도 되면 어차피 끼고 있습니다. 네, 끼고 있어서 이게 어른들도 사실 휴대폰 항상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생활이 그렇게 될 거니까 그걸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릴 때는 활동하거나 재미있게 접근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오늘 앞에 사연에서 넘버블록스 영상 보면서 수를 다 알게 되었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만 가지기보다는
아이가 재미있게 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3입니다. 뺄셈 부분에 대한 걱정이에요. 3학년인데 그리고 3학년 2학기 진도도 하고 있고 1학기 심화하고 있는데 뺄셈이 유독 약하고 느린 것 같아서 뺄셈을 반복시키고 있어요. 엄청 느린 건 아닌데 좀 느린 감이 있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 정도면 다음 진도를 나가는 게 좋을지. 자, 뺄셈에 오답이 많은 게 아니라 느려서 문제인데 따박따박 하고 있는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연습했다 하면 넘어가세요. 지금 고민되시는 게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뒤에 할 것 이런 것들도 좀 더 하고 싶은 상황인데 약간은 발목 잡는 느낌인데 아이가 뭐 오답률이 높고 이렇게보다 좀 다소 늦다. 뭐 긴장감도 좀 있을 거고 아이 입장에서는. 근데 덧셈 뺄셈 비교하면 뺄셈이 덧셈보다 더 어렵습니다. 어른들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런데 뺄셈이 더 어려워요. 곱셈보다 나눗셈이 조금 더 어렵다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덧셈하고 곱셈을 배우고 그게 역산으로 배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뺄셈이 더 어렵죠. 그런 부분이 인정되더라도 뒤에 할 것들을 위해서 곱셈을 하거나 특히 나눗셈을 하거나 할 때 나눗셈에서는 뺄셈이 또 사용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연산은 감각 기르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연산 교재를 가지고 뺄셈에 대해서 계속 감각만 기를 거냐, 그것보다는 충분한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뺄셈을 사용하게 돼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어떤 아이의 긴장감,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워하는 부분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연습됐다라고 하시면 빨라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 판단을 좀 접고 앞으로 나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5 선행은 하지 않고 현행과 심화 위주로 진행 중입니다. 심화선은 지난번 최상위 S와 최상위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듣고 S를 하고 있는데 정답률이 높은 편이에요. 혹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걸 하고 싶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최상위 S의 정답률이 높은 편이면 최상위 해야죠. 최상위 해야죠.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 몇 문제와 그 다음에 최상위 같은 경우도 어떤 연습할 문제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인데 최상위는 그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이긴 한데 그거는 학습 구성에 대해서고 난이도에 대한 고민이라면 최상위 해야죠. 최상위 하고 5학년이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건 추천해 드린다기보다 선택할 수 있어요. 3프로 올림피아드 경시서인데 3프로 올림피아드를 1과정을 한번 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볼 수 있습니다. 4학년이나 5학년 정도 S의 정답률이요. 글쎄요. 한 8, 90% 되면 최상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차이가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최상위 S가 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도형이나 이런 부분은 최상위에 있는 걸 그대로 풀어냈다가 아니기 때문에 최상위 S가 이거 최상위 S가 최상위보다 더 어려운데? 이런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최상위가 약간은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근데 그것도 제일 뒤에만 하이레벨 있는 데만. 근데 하이레벨에 있는 문제들이 또 최상위 S에 없느냐? 대부분 있는데 진짜 몇 문제. 어떤 몇 문제냐면 연습시키기 힘든, 비슷하게 문제를 풀기가 힘든 그런 주제들, 그런 것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3프로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는 경시책인데 주제별로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심화하면서 나오지 않는 주제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심화책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 3프로 올림피아드 1과정, 1, 2, 3, 4과정이 있는데 1과정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초등 졸업하기 전까지 1과정이 만약에 괜찮다 하면 2과정까지는 추천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1031 고급 보는 것보단 나아요. 1031 고급은 중간중간에 너무나 좀 극단적인, 외워야 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논리의 문제들을 담고 있어서. 근데 3프로 올림피아드는 그런 건 없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경시하는 아이들이 거의 꼭 보는 책이고, 그리고 이제 4학년 또는 5학년 아이들 중에 예전에 제가 학원할 때는 이제 어머님들이 팀을 일부러 구성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3프로 올림피아드 수업 만들어 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일단 살짝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책인데, 책은 한번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의 길은 앞에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서 좀 늦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